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4일 오전 9시 18분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월드와이드 IQ 테스트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IQ 테스트. 자신의 IQ를 바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계된 국가별 IQ 통계가 현재 이렇습니다. 1등은 싱가포르 IQ, 평균 IQ 108, 2등은 홍콩 108, 3등은 대만 106, 4등은 대한민국 106, 5등은 일본 105, 6등은 중국 104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대한민국, 일본, 중국 1등에서 6등까지를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1, 2, 3, 4, 5, 6등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자를 쓰는 나라입니다. 한자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7등은 스위스 102, 8등 네덜란드 102, 9등 북한 102. 북한이 비록 못 살기는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머리를 섞이는 사회주의 독재 시스템이 문제라는 겁니다. 10등이 마카오. 뭐 마카오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러니까 10등 안에 한자 문화권 국가가 8개 나라입니다. 11등은 아이슬란드, 12등은 핀란드, 13등은 캐나다, 14등은 벨기에, 15등은 독일, 16등은 영국, 17등은 오스트리아, 18등은 뉴질랜드, 19등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20등 노르웨이, 21등 스웨덴, 22등 룩셈부르크, 23등 덴마크, 24등 체코, 25등 에스토니아, 26등 호주, 27등 프랑스, 28등 미국, 29등 헝가리, 30등 몽골. 이 IQ 테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IQ와 1인당 GDP가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IQ가 높으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GDP와 관계가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으면은 잘 산다는 이야기고, 잘 산다면 또 오래 산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좋다는 것을 뭐 너무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언어입니다. 언어와 IQ가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자어를 쓰는 나라에서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쭉 불러드린 나라는 대충 게르만족 나라입니다. 게르만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 사람들이 이란에 살았어요. 이란에 살다가 이동을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들어갔는데, 게르만, 뭐 독일하고 동리어처럼 되어 있는데, 게르만족이 쓰는 언어는 독일어과로 분류가 됩니다. 영어도 독일어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자어 다음으로는 독일어과에 속한 이 게르만족. 게르만족이라면은 뭐 독일, 스칸디나비아 나라, 스위스, 네덜란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캐나다도 앵글로색슨족 후손이 주류니까 이 독일어과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지금 한자어를 쓰는 사람과 독일어과를 쓰는 사람, 독일어과에는 영어가 포함됩니다. 로 지금 대별해서 그들이 일종의 주도국가, 주력국가, 중심국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한글 전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이 한자어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언어는 국어사전을 딱 펴놓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70%가 한자로 표기해야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70%의 단어는 또 이게 개념어이기도 하고 아주 고급어입니다. 뭐 실사구시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출판, 언론, 정치, 철학, 인문, 제가 말하는 용어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표기해야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쓴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본명은 한자로 쓴 낱말이지 한글로 윤석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발음 보호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의미를 생략하고 한글 발음만 외우면은 그것은 언어가 아니고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70%의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게 암호 생활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아성반점이라고 썼는데 저 아성이 무슨 뜻인지 한글로 써놓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상온에 보관하라고 했는데 상온을 그냥 한자로 쓰지 않고 상온이라고 하면은 고온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유제품 같은 걸 고온에 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상온, 위상자가 아니고 일상적이다 할 때 상자죠, 상자. 보통 우리가 생활할 때 이 실내 온도라든지 이런 것을 상온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를 쓰지 않으니까 상온을 고온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를 버린 한글 전용의 언어 생활을 한국 사람들이 한 30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양어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왜 한자어를 쓰면은 머리가 좋아지느냐 하면은 한자어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깊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자어가 사람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양인입니다. 교양인이 많으면은 요새 한국의 정치판, 이런 양아치 같은 그런 정치판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동양에서 한자를 그래도 제대로 쓰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입니다. 한자 간자체를 쓰지 않고 정자체를 씁니다. 대만과 일본, 특히 일본의 정치, 일본 사람들의 어떤 수준, 그것은 한자와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를 버려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가 월남입니다. 월남이 프랑스어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쓰던 한자를 버리고 그 발음을 알파벳화 한 다음에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자를 써야 되겠다는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간자체를 이젠 더 이상 확대하지 말자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중국 사람도 대만에서는 정자체를 씁니다. 그러면 대만이 문맹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간자체든 정자체든 배우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특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한자를 버린 겁니다. 한자를 버림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알려면 한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사정을 알려면 한자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한글 전용으로 간 것이 두고 크나큰 이 후회 덩어리가 돼가지고 한국의 보수 세력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자를 버리게 되었느냐? 한자는 어렵다 하는 잘못된 이 생각이 좌파적 어떤 하향 평준화와 연결되면서 확대된 것입니다.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입니다. 천자문 배우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천자문만 떼면은 평생 동안 한자를 쓰고 그리고 한자로 생각하고 한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몇십 년을 배워도 미국 사람 만나면은 제대로 입이 열리지 않는 것과 달리 한자는 하나하나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국가 했을 때 국이란 글자와 집가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합치면 국가가 됩니다. 국가. 이런 식으로 부품을 조립하듯이 한자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는 조어 능력, 단어를 내는 능력이 세계 최고의 언어입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참 다행스럽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므로써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의 문자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표현력이 대단해집니다. 영어보다도 독일어보다도 더 우수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 언어의 장점을 살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이 많이 나오고 일본 사람들의 문장력이 좋고 일본 소설가의 작품이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것도 바로 그런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와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를 활용한 그 문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체력이 국력이라고 한다면은 필력도 국력입니다. 이제 한글 전용을 여기서 끝내고 다시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는 혼용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든지 전용이라는 말은 좋지 않습니다. 혼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국제화 시대에서 자기 혼자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쓰는 이 스마트폰을 어느 나라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만들고 해서 조립을 해야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즉 혼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용. 여러 것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합니다. 필요하면 영어도 같이 써야 해요. 혼용이 좋은 거지 전용은 나쁜 겁니다. 더구나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한자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곧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한자를 쓰지 않으니까 이 사회에 나와서 눈에 보이는 한자가 없는 거예요. 간판도 한글이고 책도 한글이고. 더 비극적인 것은 도서관에 가보면은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썼던 1980년대 이전의 책은 외국어 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따로 보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정말 개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는 한글 전용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라고 만든 겁니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맨날 세종대왕 하는데 그들이 바로 세종대왕에 대한 배신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